부동산 규제가 거의 주거용 부동산에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난 곳이라든가 그 물건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풍선 효과로 외려 가격이 상승하거나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 이렇게 나오죠. 작년 상업용 부동산 연가 투자 수익률 5에서 7%. 지금 뭐 정기예금 이자율이 한 2% 정도로 예상하고 채권 수익률도 그에 못지않게 낮은 걸로 지금 그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상가나 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익률은 지금 안정적으로 상당히 높은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투자 수익률, 이건 평균 투자 수익률이죠. 오피스 같은 경우가 가장 높은데요. 7.67%고요. 자, 소규모 상가가 5.56%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분기별 공실률 추세인데요. 이 수익형 부동산을 얘기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공실이거든요. 1년에 한 달이라도 공실이 나면 수익률 자체는 한 10% 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실이 난다는 거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가장 위험한 리스크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공실률입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게 오피스죠. 여기서 보시는 대로 오피스는 수익률이,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았는데 또 공실률 또한 가장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수익률이 가장 낮았던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은 가장 낮았지만 공실률 또한 가장 낮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표만 보고 얘기했을 때는 소규모 상가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피스 같은 경우가 투자 수익률은 높으나 공실률이 높게 나타나는 결론 같은 경우는 내 투자 금액이 그만큼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작년 4분기 공실률입니다. 오피스는 전분기 대비해서 0.4% 떨어졌고요. 중대형 상가 등 소규모 상가들은 각각 조금씩 올랐네요. 자, 임대 가격 지수 경우 전분기 대비 오피스,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전부 다 약간씩 떨어졌습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 연간 투자 수익률이 5에서 7% 정도로 나타나고 채권이나 정기예금 등 다른 투자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통계가 집계가 됐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높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죠. 자, 투자 수익률은 오피스를 제외한 모든 상가 중에서 전년 대비 좀 하락했다는 통계 자료입니다. 자, 제가 지금 상업용 부동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예전에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 처음에 입문하실 때 제가 강의하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라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부동산 투자라는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는 첫째, 직접적인 투자가 있고요. 둘째, 간접적인 투자가 있어요. 자, 직접적인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직접 내 금액을 투자해서 매매를 해서 내가 사용 수익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 수익을 얻거나 이런 걸 직접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는 투자 방법이죠. 자, 간접 투자라고 하면은 내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업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개발 계획 같은 거에 대해서 간접적인 기관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죠. 그걸 흔히 제일 많이 쓰는 게 리츠죠. 리츠를 가장 대표적인 간접 투자 상품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간접 투자 상품에 대해서 오늘 좀 접어두고요. 직접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차익형 투자를 볼 수 있겠고요. 차익형 투자를 보고 두 번째는 또 수익형 투자라는 내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익형 부동산에 들어가는 내용이겠죠. 자, 먼저 차익형 투자를 진행을 하시면은 제일 큰 목적이 이겁니다. 시세 차익이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차익형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일명 많이 행해졌던 갭 투자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일 겁니다. 자, 이 차익형 투자는 접하기도 쉽고 내 투자 금액도 수익형에 비해서는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시작하시는 방법이 차익형 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19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차익형 투자의 주거용 물건에 대해서 그 규제를 강하게 가하고 있는 거죠.
자, 수익형 투자 같은 경우는 주 목적이 임대 수익입니다. 임대 수익이고 그리고 똑같이 차익형 투자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죠.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말만 들으면 이 시세 차익의 임대 수익까지 볼 수 있으니까 수익형 부동산이 훨씬 유리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익형 부동산이 나중에는 유리한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차익형 부동산에 비해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출을 활용해야지만 투자 수익률을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대출을 받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신다던가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서 나 월세 받는 거 복잡해요. 나 상가 찾는 거 복잡해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차익형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형 투자를 진행하실 때는 자, 임대 수익이 기본 목적이 되고 그다음에 시세 차익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현재는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지금의 부동산은 굉장히 많은 세금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세금 자체가 올라갔으면 한번 올라간 세금은 내려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유한다. 예전 같으면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세금 자체가 큰 폭으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 큰 부담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많은 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첫째가 공시가격이 올라가죠. 공시가격 올라가고요. 둘째,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것도 올라가고요. 세 번째, 가장 크게 세율도 올라갑니다. 자, 모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가 내야 할 세금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 요 세금들을 버틸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은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익형 부동산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익형 투자 같은 경우는 현재는 수익이 없어요. 현재의 수익이 없고 내가 나중에 양도를 했을 때만 그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양도하는 기간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건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하지만 처음 내가 구매한 그 해부터 2년차, 3년차, 4년차 가면서 미래 가치에 대한 세금을 지금 내야 돼요. 그걸 버틸 수 있을 능력이 있어야지만 차익형 투자가 지금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익형 투자 같은 경우는 월세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월세 수입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야 할 부동산의 세금이 월세 수입으로 대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모든 규제가 주거용 부동산의 차익형에 몰려 있을 이런 시장에는 잠깐 눈을 돌려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상당히 유한한 자산이죠. 물리적인 개념으로는 절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자체는 내가 사는 주거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의미 외에도 자산 투자로서의 의미가 가장 컸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아버지 때도 그랬고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외국 경우에도 항상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자산의 증식을 위한 투자 방법으로서 좋은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수익형 부동산, 기존에 보지 않았던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도 시선을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호선 신촌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전화 예약이 필수라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나가는 번호로 반드시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